1993년 10월 18일, 태안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고등학교 2학년 이민호 가명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아들의 발걸음을 바라봤고, 아버지는 이미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학교 교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담임은 오전 10시 출석 확인 후 가정에 연락했고, 부모는 아들이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지각이나 외출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목격자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친구들은 민호가 오후 2시경 바닷가 절벽에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고, 다른 주민은 같은 시간대에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 차림의 소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양쪽 증언을 모두 기록했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첫날부터 모순과 불확실성이 얽히며 수사는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10월 18일 오후 5시,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형사는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잠적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근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출이라면 흔적이 남아야 한다. 최소한 소지품은 발견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처럼 초반부터 경찰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10월 19일 새벽, 경찰과 소방 인력이 해안 절벽과 숲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잠수부까지 투입했지만 바닷속에서도 아무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형사 한 명은 훗날 동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태안 남고생 실종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밤마다 수상한 차가 마을을 돌았다거나 낯선 사람이 소년을 불러 세우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경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지역 사회에 깊게 퍼져 아이들을 늦게까지 외출시키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열흘째,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상점 주인이 10월 18일 저녁 7시 무렵 교복 차림 소년이 음료수를 사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민호와 닮았다고 증언했지만 CCTV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 시각에 민호가 해안 절벽에 있었다는 목격담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이 모순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둘 다 맞을 수는 없다. 누군가의 기억이 틀린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혼란인 건지 알 수 없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경찰은 세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단순 가출. 둘째, 해안 추락 사고. 셋째, 제3자에 의한 납치. 그러나 어느 쪽도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출설을 주장한 팀은 일기장 내용과 목격담을 근거로 삼았지만, 납치 가능성을 주장한 팀은 마을에 드나드는 낯선 차량과 외지인의 존재를 강조했습니다. 한 형사는 일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글은 누군가에게 강요받아 쓴 흔적일 수도 있다. 글씨체가 평소와 달랐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마을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민은 사건 직전 군부대 차량이 절벽 근처를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외지에서 온 낯선 어른이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제보를 확인했지만 사실관계는 끝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선 민호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감춰졌다는 의혹이 퍼졌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의 회의록에는 이런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일반인의 발자국은 없었으나 군화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희미하게 발견됨. 하지만 이 기록은 곧 자연스러운 착각으로 정리되며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군, 당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한 퇴직 형사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는데
우리 손으로 더 이상 깊이 파고들 수 없었다. 세월은 흘러도 사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기록은 미해결로 남았고 당시 수사관들은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지역 사회에는 여전히 소문이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민호가 절벽 아래 바다에 묻혔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범죄 조직이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직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 어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마을 전체의 기억을 뒤흔든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고 주민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불안을 이어갔습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은 달라졌어. 밤이 되면 다들 집 밖에 안 나가려고 했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실종이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공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기억 속 사소한 장면 하나가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건과 사고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